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관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사람, 테드에서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수백 개의 심리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20년 동안 출판된 수백 개의 뇌를 스캔했고, 그런데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이분입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 안전벨트 매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20년 동안 출판된 뇌의 사진을 스캔했다? 아무튼 대단하죠. 감정은 짐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왼쪽 오른쪽 사진 올렸죠. 믿음, 욕구, 희망, belief, desire 이렇게 representation, 우리 심적 표상을 이해해 왔는데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prediction, 짐작이다. 수천억 개, 천억 개가 넘는 뇌세포, 신경세포가 있고 뉴런이 있고 천억 개가 넘는 뉴런이 수백 개 조의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천억 개의 뉴런, 수백 개 조의 수백 조의 시냅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사실, 단 하나의 요소들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짐작이란 게 무엇인지. 감정은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일하고 있는 뇌 속에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천억 개의 뇌세포, 뉴런이 있고, 천억 개가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면 수백 개 조가 나오겠죠. 시냅스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억 개의 뇌의 반응.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 짐작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짐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딕션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기서 발견되는 사실이 많죠. 한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여러분의 뇌는, 뉴런들은 미친듯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경세포, 뉴런은 이 의미를 알아내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일생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추론해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뇌가 작동하는 방법이죠. 동시에 수천 개의 추측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추론, 가능성 다 나오죠, 여러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의 뉴런, 가장 가까운 게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 경험,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축적된 기억들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답은 뭘까? 뉴런은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analogical, 이 유사성 비교 추론이 또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비교한다. 그 결과 이거였습니다. 뱀. 따라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은 뱀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몰랐죠? 근데 뱀 사진을 보고 난 뒤로 1초 뒤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보면 뱀을 인식해요.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뱀인지 알아요.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요소가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천억 개의 뉴런에 영향을 미치고 수백 조의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뇌가 과거 경험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이 사진은 방금 보신 이 추출된 지식 있죠? 이게 결합되는 거죠. 방금 이거 뱀이었어? 이 사실이 추가되는 겁니다. 겨우 몇 초 전에 획득한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을 얻으신 거예요. 이거 뱀이었어? 이게 이제 그 전에 몰랐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기억과 뉴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그 사이에 이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이제는 이 사진 보면 아까 몰랐는데 이제 알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뱀인지 이제 알아요, 여러분은. 실제로 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뇌가 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표상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환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추론하고 어떻게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하고 기억을 모으고 뉴런이 작동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실험 하나로서.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예측이라 부른다. prediction.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게 뇌가 하는 방식입니다. 일하는 방식. 모든 경험, 모든 기억을 종합하고, 항상 제가 통합을 말씀드렸죠. 여기에 기반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로 언어 생활도 예측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모든 이해와 의미 추론이 전부 예측, 감정까지 예측입니다. prediction. 아주 오래된 인류가 지능을 갖고 뇌가 커지고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부터 오래된 방법입니다. 세상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죠. 가장 빠르게. 세상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겁니다. 뇌는 모델을 만들어요. 세상의 모델을 뇌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뇌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보는 거, 언어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도 보고 감정을 보고 이 예측에 근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prediction, 예측하는 거. 얼굴을 볼 때도 단어를 읽을 때도 예측하고 진짜 하고 있는 것은 뭐다? 예측하고 있는 거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알았죠. 얼굴의 움직임도 의미를 찾는 거고 이거 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 모든 걸 다 끌어오는 겁니다. 모든 걸.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알았으면 또 추가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 여러분 1000개의 1000억 개의 뉴런 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감정 탐지, 언어 탐지, 기타 이성, 추론 여러 시스템의 연구를 쓰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리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죠. 리액티브, 반응하는 게 아니고 프리딕티브, 예측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할 때 고유의 픽스트, 고정된 감정 같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몰랐죠. 뱀인지. 근데 우리가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거 나오면 뱀인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웃음이 슬픔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고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걸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 짐작, 예측, 추론, prediction, 예측, 짐작, 추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 타진 순간적으로 구성해내죠. 순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은 수백 개 조의 시냅스는 1000억 개의 뉴런의 힘입니다. 단순한 느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신체 감각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도 우리 예측합니다. 내적, 외적 주변의 일들과 세상과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인간은 이 지능이 엄청 위대한지 아시겠죠? 왜 뇌세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결과가 감정이다. 감정, 생각, 이성, 추론 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따라서 한 예로서 이런 초코칩 쿠키를 보면 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향을 맡는 것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맡게 되는 것도 있지만 달콤한 빵 향을 쿠키 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쿠키를 먹을 대비를 하게 된 것. 예측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대비하고 모터 센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체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지금 다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효율적으로 소화를 준비하고 모든 신체 모든 걸 다 움직이게 합니다. 인식을 하고 나면 검사 결과 기다리는 병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을 갖게 되고 심호흡 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심호흡도 하고 울게 될 준비도 하고 항상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따라서 emotions that seem to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모션이 알고 보니까 are made by you 만들어지는 거다. 짐작하는 거다. 당신이 예측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predictive, reactive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굉장히 유명한 지금 신경과학자가 지금 TED에서 지금 발표하는 걸 여러분 듣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정을 만들고 이 뇌세포, 신경세포를 동원하는 때 쓰이는 요소들, 재료들을 여러분이 바꾸어 준다면 지식을 쌓고 지능을 쌓고 감정을 시를 읽고 그림을 보고 좋은 말과 글을 듣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여러분의 감정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다.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고 그래서 이 천부인권 이야기를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천부인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세포의 구조라면 모든 게 자유다 이거죠. 믿을 자유, 노래 부를 자유 이런 거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마다 현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의 우리의 뇌세포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부인권, 우리의 자유, 먹을 자유, 느낄 자유, 그릴 자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감정을 교환하고 눈빛 교환하고 얼굴 보고 그다음에 또 밤이 되면 두려워하고 대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뇌세포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걸 필요로 한다 이거죠. 이제 천부인권보다 더 깊이 들어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자동적으로 자연적,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적이다 이거죠. 규범 이전에 우리의 자연, 천부인권은 아예 그냥 우리의 자연 상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